자, 그럼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년 정도 걸린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의 개요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대방 회사, 즉 지입회사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론을 제기를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변론도 제 기억으로는 뭐 3번 이상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의 원고는 법인인 회사에 소속이 돼서 몇 년 동안 이제 운송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지입 차량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법적인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입회사에서 이제 돈을 주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일종의 복수심으로 뭐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는 미지급 운임이 한 거의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2023년 6월 29일자로 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판결은 약 11개월이 지난 2024년 5월 22일자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11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죠. 사건의 진행 중에 이제 피고 회사, 지입 회사 쪽에서는 오히려 저희 의뢰인한테 뭐 자동차를 내놔라, 뭐 돈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좀 부당한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들은 전부 각하되는 걸로 끝이 나버렸고요. 결국 저희가 최종 승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에 이면에는 소송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12%의 고율의 이자를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소송이 이제 11개월 정도 지났고 이자가 계산되는 기간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못 받으신 돈이 1,900만 원이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해봐서 이자만 했을 때 1년 동안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쌓인 거예요. 2,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으시는 거죠. 이거 뭐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은 이득을 얻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그럼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거 회사에서 안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피고가 회사인 경우랑 소송을 해봤을 때 재밌는 부분이, 판결이 이제 나잖아요. 그리고 12% 이자가 붙죠. 그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자가 쌓이게 돼 있거든요. 피고 지입회사인 피고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넣어주겠다. 왜냐면 하루하루 지체될수록 줘야 되는 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이 내려지고 선고가 내려지고 저희가 상대방이 항소할지 여부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 의뢰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돈이 들어왔다,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 의뢰인들께서 직접 참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판사님이나 재판부에서 전화로 저희한테 어떤 걸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상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면 바로 단톡방을 만들고요. 그 단톡방에서 자료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쓴 서면도 초안을 보내드리고, 그걸 바로 반영하고, 실시간으로 거의 소통을 해드리기 때문에 답답하신 부분은 전혀 없으실 거고, 법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시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운송료 청구 소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빠르면 한 달 내에도 확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정이 된다는 건 이제 피고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도 찾고, 재산도 강제로 뺏을 수 있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 붙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재산인 어떤 물건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를 막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문서를 갖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조금 실망하실 것이 아닌 게 12%의 비교적 고율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적금 넣는 것보다 더 높은 이자잖아요.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부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운송료 청구 소송에 한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한테 전부 전가해서 실제로는 0원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부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비율이 뭐 청구 금액의 5% 정도, 1,000만 원을 못 받았다, 그럼 50만 원만 내고 사실상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